네,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오늘 여쭤볼 의안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일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절대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겠다고 갑자기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해나가야 될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어제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2차 종합특검과 같이 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통일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맨 처음엔 이게 서로 간의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 이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란이라든지 김건희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또 국민들이 보시는 상황 인식 차원에서는 네. 이렇게 개혁을 진행하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많이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지난주 저는 갤럽 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민심의 흐름에 굉장히 좀 세밀히 좀 살폈던 것으로 어제 저도 다시 한번 여기 라디오 나오기 전에 한번 취재도 좀 해보고 이게 어떤 배경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배경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아무래도 민심.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해야 또 앞으로 추진해갈 개혁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단독 판단일까요? 아니면 당정 간의 좀 조율이 결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의 초점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고위 당정회의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논의를 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위 당정은 기본적으로 그 정책적 사안을 중심으로 실무당정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논의해보지는 않습니다. 논의가 안 된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사안들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말로 하지 않는 그런 공감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위당정에서 그런 걸 논의하지 않는 걸로 눈빛 교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정대 회의에서 거론 안 된 건 확인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조금 전에 박정화 의원은 이게 결국 제2종합특검 처리를 위해서 세트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그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건 정도의 민생 입법이 있고 그중에 30~40%는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안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2차 종합특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하자. 그래야 여러 가지 국정을 풀어가는데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선후 관계라 뭐 이런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는 아니고 지금에 있는 모든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일단 각자 발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협의 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그 접근법을 합의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지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제 처음 상견례 자리였는데 아마 이제 그 말만 있는 거지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논의의 접근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좀 더 빨리 속도 있게 하려면 오히려 각자의 안을 가지고 성안해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제가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취재를 다시 한번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 그다음에 뭐 좀 이따 질문하시겠습니다만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논의만 하게 되면 시간이 끌어지니까 오히려 그러면 뭐 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구체적인 안을 서로 내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좀 빨리 진행되겠다. 뭐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그 누군가가 지금 특검 법안을 성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 의원한테? 예, 담당하는
의원한테 지원실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누군지는 말씀 주실 수 없습니까? 예, 뭐 그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마 오늘부터 다시 제대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안 가지고 언제 다시 보자 혹시 이런 약속까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빨리 성안하는 게 먼저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지금도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들은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종합특검 그다음에 현안이 되어 있는 한 200여 대의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지금 한꺼번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통일교 특검아 2차 종합특검은 같이 처리한다. 이게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당의 방침이라기보다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모양새가 좋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안이어서요.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지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디테일한 문제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하고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의 어떤 그 추천권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준다. 대법원 1명, 법원행정처 1명 각각 1명씩 이렇게 근데 돼 그거 있더라고요. 못 받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올려져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법도 네.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그런 불안감 불신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의대 사법부에게 이 특검 추천을 맡긴다. 이거는 국민들은 용납할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거의 선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함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일교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전현직 의원이 다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 어느 한쪽에서 추천권을 갖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가장 공정한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저희 당에서 우리 당에서도 뭐 언급되는 의원들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요. 나경원, 권성동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의대 대법원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견협밖에 안 남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특정한 예. 예, 검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성안 중에 있는 부분을 좁히는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여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또 과거에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뭐 꼭 지금 그걸 어디로 특정해서 좁혀놓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는요? 수사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의원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본질은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전당대회에 개입한 이거에 핵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특검이 되어야 된다. 또한 뭐 조금 통일교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통일교로 한정하지 않고 정치의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처럼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안하는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질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우리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문제가 결국 이 특검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핵심 개념은 정치 개입이 될 텐데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이 될 텐데 정치 개입의 양태에서 금품 전달은 하나의 부분이고 예. 그래서 각종 선거 개입이라든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적 당원 가입까지도 아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금품 개입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원래 다른 조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서도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이 특검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반국가적인 위법성
이 법익을 해치는 위법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분리를 해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합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저는 국민들이 단순히 지난 갤럽 조사에서 여론 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게 단순하게 개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 이참에 정교유착의 뿌리를 도려내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한 수사 범위에는 그 전현직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다가 또 하나 민중기 특검에서의 민주당 인사 수사 은폐 의혹 이것도 좀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합의를 본 건데 이것도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뭐 전혀 말 그대로 일고의 가치가 없고 일고의 가치가. 그리고 특검법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민중기 특검이 과거 뭐 어떤 의혹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됐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 사안을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는 뭐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일교 특검은 그 정도로 여쭤보고 지금 그 2차 종합 특검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고 활동 기한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28일로 종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2차 종합 특검이 발동해서 바로 수사를 이어가게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기 과정이나 합의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처리 시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어제 14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도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물에 이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어떤 시차도 줄이고 여러 가지 혼선도 줄이고 비용도 또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뭐 빠른 시간 안에 이것도 지금 진행할 생각이고요. 원내 전략 차원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여야가 뭐 본회의와 관련되어서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만 논의하고 있는 게 30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날 29일 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30일 날 국회의장님께서 소집해 주시면 그날 처리를 할 그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국민의힘 2차 종합특검을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1년이 지났지만 한 명도 처벌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를 외면한 채 또 1년을 지나고 결국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화살을 맞을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 이제 그 나온 보도를 보면은 내란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그날 밤 대법원 이제 그 주요 간부 회의에서 12상 계엄은 위헌적이다.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보내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서 불기소를 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후에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건이 있을 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 비체 사건 파기환송. 그다음에 직위원을 배당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쭉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그날 있었던 발언만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리고 12월 3일 밤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다 밝혀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놓치거나 뭘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한
11시 반 정도에서 뭐 이렇게 본회의 통과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정을 거쳐서 결국 대법원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또 차이가 나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정책위를 중심으로 예. 또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뭐 단체들, 시민사회들, 전문가들 의견들을 쭉 만나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걸 해결해야 될 때 혹시나 저쪽의 악용 가능성, 윤석열 쪽의 악용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한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다 보니 혹시나 유사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그런 마지막 불신까지도 제거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럼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존재 그 한 명이 그렇게 사법부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결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의 이 관료화 문제는 지금 현행 사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개혁하기 위해서 뭐 지금 법안도 예. 많이 진척시켜 놨었는데 예. 이제 결국 이러한 체제가 결국 사법부의 관료화를 만들고 있고 결국 사법부가 완전히 뭐 국민들과 유리된 그런 체제로 좀 기능하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좀 그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들은 건 없고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저도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소상하게 이제 뭐 설명을 앞으로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뭐 현재 특별히 제가 아직 그와 관련돼서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좀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